자, 뉴라이트 특집. 뉴라이트 하면 자 세작 막 생각나는 거야? 뉴라이트 이거 맨 처음 주창했던 애들이 저기 우리 386 이따 얘기할 건데 386의 변절자들. 얘네가 2002년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진짜 대호각성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뉴라이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오늘 한번 길게 좀 풀어보려고요. 됐고,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 봅시다. 뉴라이트가요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지고 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보수 시민 운동은 있었지만 2004년부터 그 하나의 단체로 뭉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가 2004년, 2005년 여기 다 몰려 있어. 거기 네. 그때 전부 다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뉴라이트가 기존의 보수와 다른 점은 방금 세작이 말한 것처럼 좌파 한때 빨갱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대거 전향해가지고 뉴라이트 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왜 전향했어? 한때 좌파였던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고 권력에 눈 뜨기 시작하면서 막 시작된 운동. 그러니까 신지호, 안병지기, 최재홍, 홍진표, 김영한, 자 이런 애들 전부 다 옛날 다 빨갱이야. 빨갱이 출신 애들. 그러면 한마디로 권력에 눈을 뜨면서 전향했다는 얘기네. 얘 기회주의자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얘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냐? 자 봅시다. 뉴라이트의 대표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연대에 이끌었던 신지호예요. 그 토론에서 꼬장 부린 분. 술 마시고 네. 했던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2006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끊임없이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게 뉴라이트의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전국연합은 스스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으니 그게 뉴라이트인가? 들러리고 한나라당에 이중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저서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라는 저서에서는 나는 반한나라당 운동도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랬던 신지호가 이명박이야 공천 주니까 낼름 받아먹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됐잖아. 한때 무더고 부정한 세상을 변혁하는 혁명을 꿈꿨던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친북과 반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2004년에 시작했대였어요. 방금 이야기한 그 과거 빨갱이파.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창자 안병지기, 아이고. 이영훈이 같은 학자들. 서울대. 서울대지. 원래. 그리고 기독교계 목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든 것이 뉴라이트예요. 근데 이거 왜 시작했나? 자, 첫째는 김대중 노무현에게 빼앗긴 정권 그 위기감이 온 거야. 그렇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땐 빨갱이들이 집권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 김대중이한테 뺏겼을 때는 아유 어쩌다 한 번이라고 했는데 연속으로 뺏겨서 충격이 왔고요. 두 번째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 이상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빨갱이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된 불안감. 빨간칠하는 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빨갛잖아 얘네. 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악수하고 뭐 남북 간 사업을 하고 뭐 소가 막 북한으로 가고 개성공단이 이렇게 하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그리고 또 세계적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이 평화의 한반도가 됐다 이러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빨갱이 갖고 뭘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빨갱이 야 너 빨갱이? 그럼 끝나거든 그걸로. 그렇지.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더 빨갱이로 사형시켜버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야. 그치. 그런 나라였는데 더 이상 빨갱이 못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 있었던 4대 개혁 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근데 이 네 가지 법이 전부 우파들한테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거지. 국가보안법 아까 그랬잖아. 더 이상 빨갱이는 못해. 그렇지. 안 되지.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그리고 기독교가 전부 학교를 가지고 있어.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언론관계법, 조중동 안 돼. 과거사법 옛날에 다 빨갱이 친일파 출신 아니야. 당연히 안 돼 이거는. 이것도 안 돼. 이러니까 위기감이 온 거야. 야 이제 우리 뭐라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2004년이면 노무현 정권 들어서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돼. 뭔 실정이 있고 서민이 또 지들이 언제 서민을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지들 서민 어딨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데일리안도 뉴라이트입니다. 데일리안이 많어. 데일리안 말고 뉴데일리, 뭐 프리전 뉴스, 업코리아, 시대정신, 브레이크 뉴스, 빅뉴스 이 전부 저 뉴라이트 거야. 그러니까 뉴라이트 단체 대표 및 임원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어. 설문조사인데 당신들은 왜 뉴라이트 운동을 했느냐 물어봤어. 근데 90%가 뭐라 그랬냐면요, 좌편향으로 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다음에 10%가 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내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번째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들도 10%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90%는 좌편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편향의 우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그 4대 입법, 그러니까 지들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불안감, 예. 불만, 그게 이제 뉴라이트를 하게 된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 뭐 있나? 그럼 자, 구국의 용사들이다 진짜.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익 집단이야. 저쪽은 보수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4대 입법이요, 전부 내 이득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방금 뉴라이트 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뉴라이트는 어떤 단체들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신지호를 축을 하는 자유주의연대, 이석연, 이두아를 주축을 하는 헌법포럼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 변호사 들어오고. 신지호, 이두아 다 국회의원 됐었죠. 그다음에 조전혁도 국회의원 됐지. 조전혁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그다음 교육? 한기용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박효종, 이영훈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 포럼, 교과서 이 새끼. 변희재, 신혜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미디어협회, 그리고 서경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사회 책임 등등. 자, 아우 너무 많은데, 나왔다. 그런데 예. 였다가 예. 광의의 뉴라이트라고 하면 네. 박세일, 나성린도 국회의원 했죠. 예. 나성린이 만든 한반도 선진화 재단도 포함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박근혜랑 이명박이 붙었지, 후보. 거기서 뉴라이트가 뭐라 주장했냐면 올드라이트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우리 뉴라이트는 이명박을 지지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전부 국회의원 된 거 아니야. 얘들 방금 얘기하는데 다 국회의원 예, 됐어. 예.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가 되고 공천 다 탈락했지. 에라이 씨,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또 나오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를 이야기했던 그 뉴라이트야. 근데 이명박 정부들 이렇게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기득권을 늘렸어요. 그럼 이게 뭐 옛날 올드라이트와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글자가 틀리잖아. 뉴잖아, 뉴. 다르다고 이 새끼야. 근데 아까처럼 이런 다양한 뉴라이트 단체들은 보수 신문에 띄우기로 인해 정치권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탄이 2004년 11월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기획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한 달에 걸쳐 총 6편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뉴라이트를 위해 할애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됐어요. 즉 동아일보는 기존 보수 올드라이트지. 그렇지. 올드라이트가 뉴라이트를 위해서 이게 지면을 할애해주고 전면에 등장시키게 그 멍석을 깔아준 거야.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여기 증명되는 거야. 참 근데 말만 뉴라이트예요. 봐요. 뉴라이트 주장이 뭐냐면 친미, 친일이죠. 그다음에 근대화 식민지론, 그다음에 뭐야,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반북. 이거 옛날에 올드라이트가 하던 거 그대로야. 그렇지. 근데 뭐가 뉴라이트야?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름만 올드에서 뉴로 바꾼 건데 그런 거 잘하잖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새누리당. 한나라 새누리 이름만 바꾼 거야. 똑같이 뭐 한나라 새누리 다른 게 뭐가 있어? 신한국당 다른 게 민자당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름만 바꿔. 그러니까 해방 후 50년 동안 주구장창 빨갱이 논리로 위기감 조성하고 반대파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여 잘 헤쳐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써먹을 수가 없게 됐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갖고 들어온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였어. 아니 이제? 빨갱이 나라의 인권 문제는 여기서 해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게 없잖아 이제.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아니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왜 북한의 인권 갖고 항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 이런 거고, 북핵 문제는요 김대중이가 퍼주게 해가지고 그걸로 핵을 만들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건 졸라 어거지죠.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김정일 보고 항의합니다. 고쳐 그럼 김정일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치나? 말도 안 되지. 유엔에 상정하면 뭐하냐, 대북 제재하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북 제재하면은 아이고 대북 제재해서 큰일 났네, 앞으로 인권 고칠게요, 그렇게 하나?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인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개긴단 말이야. 안 해, 못해, 인권상이 더 못한다고. 악화되지. 예. 다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뉴라이트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의 인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게, 야 김대중 정부가 퍼준 게 맞냐? 우리 예전 했잖아, 김영삼 특집. 김영삼이 훨씬 더 많이 퍼졌어. 우리가 그때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아이고, 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유라이트리 이제 겉으로는 북한의 민주화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북한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정권인 김정일하고 대화하겠다고 한 햇볕 정책, 그러니까 김대중이 시작한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만일 그런 주장을 한다면 친북 혹은 종북 세력이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친북 종북이야. 이것도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 그냥 빨갱이라 하면 끝났다. 근데 빨갱이란 말을 못 쓰니까
친북, 정북 이럽니다. 그런데 멍청한 것은 진보라고 하는 것들도 이걸 갖고 와갖고 똑같이 쓰고 있죠. 네. 늘 문제야.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적 제공을 해서는 안 되며 협상 통일이나 대등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게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전쟁 한번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협상 통일 대등 통일 안 되게 전쟁을 한번 하든가 안 그러면 그 경제적 제공하면 안 되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 북한 주민들은. 그러게. 근데 뭐 또 인권을 얘기해? 야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밥? 이게 배고프는 그렇지. 거야. 사실 이런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문서로 보장해 달라 이거야. 우리의 안전을. 그러면 핵을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못한다. 그래 씨야 그럼 우리 핵을 만들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김대중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뭐. 그리고 이게 대화의 주체, 그 대화의 대상이 자꾸 북한은 미국이랑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랑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북핵 문제 푸는 것도 간단해. 그 미국, 한국, 북한 대화하고 북한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뭐 자존심 하나는 씨발 1등 아니야 전 세계에서 북한이. 그래서 북한 안전을 그 문서로 보장하면 핵 문제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북한 이명박 정부 뉴라이트처럼 북한을 일단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 저들은 그냥 깔아뭉개야 되는 그런 적대시한 그런 나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어? 좋아졌나 더? 완전 개짱났지 뭘. 북한 인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좋아졌나? 요즘은 얘기 안 하잖아 잘 이거. 그렇지. 아예 입다 문제.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뭐 남북 간 교류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평화무드가 됐다고요. 그게 훨씬 그러니까 냉전 상태가 이제 끝난 거지. 근데 이명박 정부도 다시 냉전 상태가 된 겁니다. 뉴라이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냉전 상태 지속. 그래야지만 얘들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렇지. 거야. 뉴라이트의 대부라고는 안병직이에요. 안병직이 뭐라 했냐면 북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력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도요 국제법상 엄연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야.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도의 대상이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 전쟁 한번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지가 총 들고 싸울 것도 아니면 왜 이딴 얘기를 이런 하냐고. 애들이 전쟁이라면 가장 먼저 토끼를 내야 그러니까 다리 우리 씨발 다리 이승만처럼? 도망가.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애들이지. 이승만이가 6.25 때 우리 저 이승만 특집에서 했지 뭐라 그랬어? 이 전쟁은 통일 전쟁이야.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시주에서 먹자 그랬다고 미국 대사한테 그랬잖아. 오 잘 됐어 이러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거지. 이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야. 도망가놓고서는 우리 뉴라이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도 좋고 독재라도 좋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만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이명박을 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 딴 거 필요 없었거든. 그렇지. 독재? 민주주의? 웃기고 있네. 돈만 벌어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수출 일본 박정희처럼 그렇게 했지? 예.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달러 못 맞고 자 이거 그래서 뭐 저기 일자리 늘어났나? 오히려 줄어들고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면은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더욱 빈자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 몰아주게 하죠. 그치. 그러니까 대기업은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고 중소기업은 고효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밑에 하청 줄 때 막 짜내는 거지. 지들 이득 오는 그렇게 하고 그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건 오히려 50대 이상 그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20, 30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뉴라이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려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밖에 없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근데 그러면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해준 위대한 영도자로 추켜 세운다. 이따가 할 얘기 근데 많다. 이게 왜 논리적 모순이냐? 박정희 경제정책이 뭐였어요? 신자유주의였나? 아니지 국가주도 아니야. 계획경제였어. 국가 철저한 국가 위주의 계획경제 보호무역. 그래서 우리가 큰 거야. 근데 뭘 신자유주의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신자유주의를 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렇지만 박정희 계획경제한 박정희는 존경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앞뒤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지. 박정희가 한 게 큰 정부 국영기업 육성이에요. 이건 근데- 반자유주의 아니야. 그렇지. 뉴라이트들은 작은 기업 얘기하고 민영화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침범해서 박정희를 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떠받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제일 크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법 같은 거 얘기하는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학교는 개인의 재산이니까. 이것도 학교가 어떻게 사유재산이야. 그런데 얘들이 생각에 학교는 사유재산 생각하는 거야. 박정희가 사유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했나? 다 뺏어 먹었잖아. 잠깐만. 박정희는
사유재산은 곧 내 돈이다라고 생각. 그렇지. 국민들 돈은 다 내 돈이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뭐 유명한 거 뭐야? 김지태. 예. 그렇지. 김지태 돈 슈킹 깐 거. 그거 모르나? 부정축직 다 처벌해가지고 다 돈 슈킹했는 거. 그다음에 그 사채 동결 했었어요. 예, 사채 동결이 했었죠. 뭐냐면 예. 야 오늘부로 돈 빌리는 거 안 줘도 돼. 이게 사채 동결이야. 이 씨발 이게 사유재산. 아유 씨 이게 그뭐 사유재산 소중한 얘기야. 아유, 좀 이렇게 김일성이랑 한 게 똑같냐. 그러니까 완전 공산당이지 이게. 이게 뭐 그 신자유주의가 뉴라이트 아유 보수입니까? 완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박정희 경제 정책인데 뉴라이트는 박정희 경제 정책을 존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자유주의 해다고 하니까 논리적 모순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상황이 이랬으니까 어쩔 에이, 수 없다고 대충 이제 저기 미장하고 그래놓고서 이제 자기는 안 맞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개발 독재 때문에 이 나라가 가난을 면했다. 아니 독재가 개발 독재가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박정희 특집에서 아마 얘기했었죠? 1960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지. 그렇죠. 1990년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동안의 한국의 총 경제 생산율은요. 같은 아시아 국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차이가 없어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그렇다 쳐. 말레이시아하고도 차이가 없다니까? 그럼 뭐야? 그럼 우리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저임금. 그렇지. 애들 15, 16살짜리 소녀들 12시간씩 닭장에 가둬 놓고 일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전태일 열사고. 그렇게 저임금으로 혹사시키고 그래 놓고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경제 발전시킨 건데 그게 다른 나라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이게 박정희랑 전두환 때문에 잘 된 거야? 아니면 우리 그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일을 한 우리 엄마 아빠가 때문에 일을 한 거야? 그렇죠. 역사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일본이 신분주의를 타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동학농민 운동을 했던 우리 손으로 자발적으로 신분주의를 타파하려는데 그거를 일본이 막은 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벌써 그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아래로부터 혁명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데 못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란 말이야? 일본한테 그러게. 감사하라고? 안병찌개 제자 이영훈이 한술 더 뜹니다. 여기도 어이없어. 여기는 유명한 건데 2004년 9월 1일 MBC 백분 토론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아마 송영길이랑 토론했을 거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위안부 강제동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강제동원했다고 주장했냐고. 어느 학자가 그렇게 주장했냐고.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거 증거 있어? 이러면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증거가 없다라고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아니 자발적 매춘. 그러니까 지난 2일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훈 교수. 파장이 커지자 이 교수는 오늘 나눔의 집을 방문해 큰 절을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안병적 이영훈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해방 후 한 60년이 지났죠? 지났는데 이 땅에는 아직도 친일파들이 득실득실하다.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화해서 자기네들의 전쟁에 이용했던 그런 수탈의 역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수탈이 없었다. 수출이라고 얘기해.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야라고 얘기해.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이 거의 친일파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걸 미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영웅이 되어야 되니까 옛날에 친일파들을 기용한 거는 오케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일제 식민지 시대는 행복했던 시대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에이? 그래서 이 뉴라이트 애들이 만든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죠. 우리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간 동안 그 전에 좌파 정권에서 만든 교과서가 좌파 편향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한다고 얘들이 또 대한 교과서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뉴라이트에서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좌파 교육이 너무 심해져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만들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그러니까 에이 바보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은총의 시절로 여기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광복이 기쁘겠어? 그러니까 식민지를 더 오래 갔으면 우리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선일체로 우리가 황국 식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광복돼 가지고 자기네가 황국 시민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8.15는 광복절이 아니고 건국절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그 8.15를 종전 기념일로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 건국절 얘기는 간단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광복절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생겼죠.
일본에게서 해방된 날보다 이승만이 단독 정부 세워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승만이 왜 망명했어? 4.19 혁명 때문에 쫓겨났잖아. 그런데 무슨 이승만 정권이 법통이야? 이러다간 정말 4.19까지 반란이라고 얘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김구의 임시정부 법통, 그 다음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걸로 따지면 이승만이는 국부가 될 수도 없고 그렇지. 뭐 나라를 건국절이고 지랄이고 아무런 한 게 없어. 그럼. 뭘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따먹은 과실이지. 그렇지. 이거를 다 그동안 뭐 여기선 386 좀 칭찬 좀 해주자. 그 사람들이 투쟁해가지고 얻어낸 게 민주주의의 가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주의는 쟤들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를 갖고 와서 음. 자유민주주의를 붙인 겁니다. 혹은 자유주의라고도 하지요. 대가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건 한테 졸라 잘한다니까. 뉴라이트 상대를 인정 안 해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도 얘 뉴라이트가 갖고 나온 거야. 그래 맨날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래. 그러게. 씨. 참. 그거 뭐 좌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렇게 계속 반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일관성도 없고요. 정체성도 없죠. 그러면서 오직 주구장창 추구하는 거는 반통일, 반민족, 반미친북 뭐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직도 뉴라이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어떤 돈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이 시장할 때 광고 같은 거 많이 줬어. 뉴라이트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먹고 살겠지만. 난 데일리안 같은 신문이 뭘로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절로 갈까? 변절을 해야 돼. 아, 졸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 사람들 감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감시할 것은 역사 문제. 그렇죠? 네. 역사 문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 것인가 감시해야 되고, 식민지 근대화란이 되고,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뭐 안중근, 윤봉길 다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뭐 김한란은 애국지사라고 나오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되는 겁니다. 5.16은 혁명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 보수는 썩어도 너무 썩었어.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나누는 게 진정한 새가 될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너무 무겁고 썩어서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